네, 안녕하세요. 집합과 명제 단원 중에서 집합 단원,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단원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가장 쉬운 단원입니다. 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잘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네.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집합이라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서 걔네들을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되는 말들을 찾아서 걔네가 명확한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한지. 네, 그래서 인구가 많다, 그리고 도시이다 라는 것들은 명확하지가 않죠. 많다는 거의 기준이 뭐 얼마보다 많아야 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다, 짝수는 명확해요. 근데 작다라는 게 뭐보다 작다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우리 반, 그리고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 이런 거 명확하죠. 뭐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 없죠. 렌즈를 쓴 학생과 안경을 쓴 학생은 다르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도 1의 자리수가 5인 자연수라는 것도 명확하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얘네들이 애매한 말들이고 걔네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들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줘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조건이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써져 있듯이 원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x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 혹은 하나의 문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a, b 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는 원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지금 좌표죠. 점입니다. 점인데 얘네들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14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의 약수 다 써보시면 1, 2, 7, 14인데 걔네들을 모아주시면 원소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얘네들 하나하나가 각각이 원소인데 걔네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원소 나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긴 x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야 하냐면 얘가 성립해야 된대요. 얘는 0이어야 된대요. 그렇게 되는 x들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랑 4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마이너스 1과 4만 들어있는 집합이구나 라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얘를 처음에 할 때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줘야 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13579 땡땡땡 하고 뒤에 계속 쭉 나올 거예요. 당연히 얘가 더 크고 이렇게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1, 2, 4랑 2, 4 하면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B가 A에 포함된다, 아니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 이거 노가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가지고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꾸신 다음에 A 합집합 B라고 하면 1, 2, 3, 4, 5, 7, 5, 6, 7, 11, 12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얘네들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2랑 3 이고 나머지 것들 5, 7, 11 2랑 3은 여기에 또 써주시면 안 되겠죠. 네, 여기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1, 4, 6, 12 여기 있고 나머지 것들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시는 A 합집합 B는 여기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 교집합 B는 이렇게 A 여집합은 A 바깥 부분, A의 바깥 부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바깥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원소들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실제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꼴을 차집합의 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얘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꾸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꿔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똑같습니다. 위에랑. 네,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거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총 5개인 집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요 서로소라는 말이고요. 서로소라는 것은 그래서 A와 서로소인 집합이니까 A와 교집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한 80점 정도 되는 답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편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둘이 서로소이다 라는 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A, D, E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 없애고 B와 C만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집합이, 그래서 걔네들로 집합 만들어 주시면 B, C 둘 다 있는 거, B 하나만 있는 거, C 하나만 있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집합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구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집합 또 둘이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니까 B와 C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도 성립한다는 점 알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제가 여기서 내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죠. 멈추고 1분 동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네, 아직 멈추지 마세요. 제가 멈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라는 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면소 나열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B라는 집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건 이 부분들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집합을 구해야 될 텐데 이 X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할지 요 조건에서 각각 뽑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X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겨야 할지 지금 잠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일시정지 누르시고 1분 동안만 쉬지 말고 뇌를 사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와 교집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X는 1과 5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서 생각해 보시면 둘이 합집합했을 때 B가 나와야 하니까 X는 1, 2, 50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X에 그러면 한 3이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에 B가 안 되고 여기에 더 3까지 뭔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네들로만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5 없어야 되고 얘네만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2와 10으로만 집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원소가 2개인 걸로 집합들을 쭉 만들어 내려면 2의 몇 제곱, 얘는 여기에 들어갈 것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네, 그래서 2개로 만드니까 2의 제곱계 총 4개가 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처럼 푸셔도 되고 직접 찾으셔도 되고, 네, 여기처럼 공집합 빼놓지 않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세 개, 1, 5, 10 이렇게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구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슬슬 아파지기 때문에 2의 세제곱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7번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원소의 개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써먹으실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A의 원소의 일단 얘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요 식을 써야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고 B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순탄하죠. 문제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보시면 A 차집합 B는 요 부분이죠. 네, 여기에 원소가 9개 들어있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 교집합 B 구해야 되는데 저기만 알면 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전체 원소의 개수가 16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개를 빼니까 나머지 여기는 7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라고 이야기한 요 부분이 A 교집합 B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7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 쭉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마 AK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K는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밑에 작게 적혀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AK라고 하는 것은 50 이하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의 배수들만 모아놓은 거고 2, 4, 8, 2, 4, 6, 8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50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의 배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얘를 먼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해봤습니다. 실제로 구해봤더니 2, 3, 4, 6, 8, 9, 10, 12, 14, 15 해서 점점점 규칙성이 제가 찾기가, 저는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와 교집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적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5의 배수랑 겹치는 부분 찾아서 뭐 10, 15가 되나? 20이 되나? 25가 되나? 이렇게 해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배 법칙을 활용한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아마 서술형으로 적기가 힘드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 활용하시면 서술형으로도 쉽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활용해 주시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이 교집합에서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집합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M의 배수들 모아놓은 거, N의 배수들 모아놓은 거 교집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5의 배수, 2의 배수 겹치는 거 생각해 보면 10의 배수가 되고요. 5의 배수, 3의 배수 겹치는 거 생각해 보면 15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10의 배수 5개, 15의 배수 3개니까 5 더하기 3은 8이라고 적으시면 틀리겠죠. 네, 겹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빼주시면 총 7개가 된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전체 집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형태라는 것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위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A 차집합 B를 뜻하는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을 뜻합니다. 거기에 1, 5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얘를 보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 2, 4, 5, 6, 8, 10을 뭐 여기에 바깥에 어디에 1, 2, 4, 5, 6, 8, 10 어디에 적어야 하지? 네, 그게 고민이 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변에 또 한 번 여집합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원래께 되고 얘의 여집합은 3, 7, 9가 됩니다. 왜냐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0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A 교집합 B가 3, 7, 9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다행히도 집합 A를 구하라고 하네요. 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할 뻔했죠. 집합 A를 구하라고 하면 1, 3, 5, 7, 9가 되고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도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좋은 풀이들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일단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봐도 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저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죠. A 교집합 B 빼고 전체. 네. 여기에 원소의 개수 구하려면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의 약수 구해주시면 1, 2, 3, 6, 9, 18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3의 배수 찾아주시면 3, 6, 9, 18 해서 총 4개가 여기 A 교집합 B에 적혀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4개만 빼주면 총 20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으로 푸는 건데 이거는 수업 시간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서술형에서 이렇게 딱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인지 A 차집합 B면 여기죠. 네, 거기에서 C 이 부분도 빼니까 이 부분만 남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A에서 B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이 초록색으로 지금 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거 둘이 겹치는 부분 찾아주면 똑같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칠하실 때는 뭐 여기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준다는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겹치는 표시를 해준다던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안 해드리겠죠.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발전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려운 부분에서는 발전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집합, 그래서 명제 부분에서는 발전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집합 단원에서는 발전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 50명. 네, 얘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많아봤자 50명이에요. 두 가지 안 A, B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였더니 A 안을 선택한 학생이 28명.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28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네, 안 되겠죠. A 안을 택한 학생들 이름이 쭉쭉쭉 적혀 있는 거예요. 28명.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28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 안을 택한 학생도 35명이니까 B의 원소의 개수도 35라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걔가 그럼 A 합집합 B인지 A 교집합 B인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잠시 생각이 날 때까지, 요거는 생각이 날 때까지 해주면 돼요. 네,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이면 어디에 들어있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멈추시고 다녀오세요. 네, 다 생각해보셨다시피 A 합집합 B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하고, 걔의 원소의 개수 딱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모두 알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합해서 63이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63에서 얘를 많이 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가장 큰 값을 빼면. 네, 그리고 63에서 제일 조금 작은 수를 빼면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최소값, 최대값 구해놓고 여기에 답에 바로 대입하시면 안 되겠죠. 63에서 빼줘야 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저 이렇게 답을 그냥 바로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도 대충 써놨는데 이걸 보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되시면 설명 잠시 들어볼게요. 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리 커봤자 이 전체 50명을 넘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최대값이 50이에요. 그래서 이 50을 빼주시면 최소값인 63에서 50 빼면 가장 큰 거 뺐으니까 최소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1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작아봐야 B보다는 커야 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찾으려고 얘 수를 계속 줄이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계속 쭉쭉 줄여보다 보면 얘가 한 20쯤 되면 어떻게 될까? 멈추게 되겠죠. 근데 20이 되면 여기에 일단 28명이에요. 그래서 28명보다 적으면 A 합집합 B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28보다도 커야 되고 35보다 작아도 A 합집합 B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3 같은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면 지금 B만 택한 학생만 해도 35명인데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되려면 28명이 이 35명에 쏙 들어가고 얘가 A 합집합 B가 되도록 하는 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빼주면 35를 빼주니까 63에서 35 빼면 28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 얘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13번 문제 딱 봐도 여러분들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아래 공통점은 발전 문제랍시고 딱 원소의 개수 구해라 그 얘기 말고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최대값, 최소값은 아직 2차 함수에서밖에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구하는 것들 좀 머리를 써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얘네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습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우리가 셀 수 있게 1부터 10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A 차집합 B라는 것은 여기 A 차집합 B입니다. 거기에 짝수인데 전체 집합이 10까지니까 2, 4, 6, 8, 10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2, 4, 6, 8, 10 이렇게 침범해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요 부분에만 딱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도 쉽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인 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냐면 조금 더 쉬운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 능력을 기르셔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집합에 교집합, 여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차집합의 형태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시면 좀 더 쉽다는 점 알 수 있고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버리니까 뭐만 남냐면 요 부분만 남겠죠. 지금 오른쪽에 남은 부분.
거기에 홀수인 소수 적어주시면 됩니다. 3, 5, 7이죠. 9는 안 됩니다. 네, 소수라는 게 뭔지 잊어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소수는 뭐 0.9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수도 소수이고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라는 애도 그럼 얘는 3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거고 실제로 약수는 1, 3, 9 3개라서 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은 소수가 아닌 이유가 1은 그 자체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네, 1과 다른 약수가 없기 때문에 1은 그 자체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가 됩니다. 그리고 2도 소수인데 홀수인 소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3, 5, 7만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얘를 고민해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총 10개인데 여기 5개, 여기 3개 있으니까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는데 그럼 얘네를 지금 빈칸이 여기 이 바깥에 있는데 어디에 넣을까가 생각이 돼야겠죠. 근데 집합 A의 원소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이 바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최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째로 여기 A 교집합 B에 집어넣어 주시면 A의 원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합 B를 구하면 1, 3, 5, 7, 9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홀수라고도 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네. 그냥 얘는 공식이랑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넣어야 할지 어디에 넣어야 할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위에 문제들처럼 전체 집합도 안 주어져 있고 뭐 집합도 제가 실제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그럼 100 미만의 자연수 얘네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100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그래서 7의 배수도 아니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도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7의 배수가 아닌 수를 A라고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7의 배수가 아닌 수 여러분들이 찾기 엄청 많죠? 생각해봐도. 네, 그래서 저는 7의 배수를 A라고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로 나눴을 때 3이 아닌 수들 여러분들이 집합 B로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으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들을 B로 설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소들 실제로 다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로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7, 14, 21 이렇게 세주시면 14개 나오고 B의 원소의 개수는 무식하게 세지 마시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면 1의 자릿수가 3 혹은 8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규칙성 파악하는 거죠. 왜냐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면 3, 8, 13, 18 요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1의 자릿수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씩 계속 더해봐도 이 둘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이 경우에 10의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0부터 9까지 10개 이 경우도 10개니까 10개 더해서 20개가 총 B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전체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도 빼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도 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지금 얘가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얘가 이것 빼기 NP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 있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될 조건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집합이랑 여기 있는 집합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바로 쪼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방금 설명한 건.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네, 전체 집합의 개수는 100개가 아니고 99개입니다. 100 미만이니까 99까지예요. 그리고 A 합집합 B를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가 없는데 A 합집합 B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하죠. 네. 그게 구하려고 하니까 A 교집합 B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어떻게 구하냐면 7의 배수 중에서 얘가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7의 배수 중에서 1의 자리가 3이거나 1의 자리가 8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 14, 21, 28 28 되네. 그리고 쭉쭉 가다 보면 63도 되고 쭉쭉 가다 보면 98도 됩니다. 이렇게 3개만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얘네가 35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7씩 늘어나고 5씩 늘어나고 그 규칙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3개가 나온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이 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 14개, B의 원소의 개수 20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인 거 구했으니까 총 A 합집합 B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31개라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에서 31 빼면 총 68개가 우리가 원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얘를 실제로 1부터 99까지 다 써놓고 하나씩 지우면서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맞추실 수 있고 실제로 소수령에서도 그렇게 해서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 차이겠죠. 네, 이렇게 푼 친구랑 그렇게 하나하나 지우면서 푼 친구랑 드는 시간이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1부터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 지워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 친구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고민하는 친구들의 미래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집합 단원, 중단원 마무리 다 풀어봤는데요. 14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계산도 간단하고 쉽게 풀린다는 사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린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명제단원, 중단원 마무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